만점, 추억은 한가득. 지역마다 여행 코스가 돼버린 명물 간식이 있다. 오는 이들 발길 멈추게 하고 입맛 사로잡는 별미들. 명물이죠. 여기 사방에서 다 와요. 안 먹고 가면 섭섭하다. 우리 동네 대표라 불러다오. 전국 방방곡곡 명물 간식 총 출동이요. 부산의 다양한 간식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심심한 입을 달래기 위해 찾은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어묵. 부산을 대표하는 어묵입니다. 예, 맛있습니다. 간식거리 어묵이 최고예요. 찌개요, 찌개. 한마디로 찌입니다. 하면요 부산하면 어묵하면 부산 아니요. 다양한 수지 어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곳을 여러 코럼 찾아봤는데 입이 딱 벌어진다. 어묵이 그냥 납작한 거나 아니면 꼬치에 있는 어묵 그 정도만 있는 세 종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어묵의 무한 변신, 그 어떤 것도 상상하지 마시라. 60여 가지의 어묵이 모였다. 이 수많은 어묵 중에서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있었으니 고로케 저기 보면은 고로케라고 있는데 빵인 줄 알았는데 튀김이 어묵으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소한 냄새에 바삭하게 튀겨진 모양새까지 보기만 해도 입맛 당기는 어묵 크로켓. 들어는 봤나 보기를 했나.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물 중에 명물이라 하네요.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갖가지 재료들이 그 맛을 더하고 여기에 골라 먹는 재미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 어디 이뿐 일이야. 탄력있게 다져진 생선살이 바삭하게 튀겨지니 쫄깃한 식감에 너도 반한단다. 쫀득쫀득하면서 뭐 오뎅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바삭한 맛도 있고 그냥 즉석에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고로케는 좀 밀가루 맛이 났는데 이거는 이제 어묵 맛이 나면서 담백하고 맛있네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어묵 크로켓의 탄생 현장. 갖가지 고운 생선살에 씹는 맛을 더하는 채소를 섞어 돌리고 이 순간 찾은 반죽이 완성된단다. 야채를 섞어서 그렇게 만들려는 작업입니다. 신선함을 위해 매일 사용할 만큼만 반죽하는 게 철칙. 생선살 반죽으로 크로켓의 겉을 만든다면 속은 이 체리들을 채우며 종류만 해도 6가지. 다양한 맛이야말로 남녀노소를 사로잡는 비결. 카레, 새우, 땡초, 고구마, 감자, 치즈 이렇게 6가지가 보기 들어네요. 담백한 맛의 감자와 고구마 크로켓,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 맛, 중년 남성들의 입맛에 맞춘 고추 맛, 그리고 새우와 카레는 어묵과 어우러지면 독특한 맛이 난다는데 1년여의 연구 끝에 6가지 맛의 어묵 크로켓이 탄생하게 됐다고. 어이구, 이쯤 되니 어묵 크로켓의 탄생기가 궁금해요 내가. 새로운 개발을 제품을 하다가 빵가루를 묻혀가지고 어묵을 대입한데 고소하고 맛이 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산 사람들만 알고 먹던 것이 관광객들 덕분에 전국으로 입소문이 쫙 퍼졌단다. 이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도 수백 명이 넘는다 하네요. 맛있겠다. 하루에 1000개 넘게 토요일 날은 한 2000개 정도 해요. 이제는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어묵 크로켓. 특히 튀겨내자마자 맛보면 쫄깃함과 고소함이 배가 된다는데 영양도 만점, 맛도 만점이니 어느 누가 명물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매콤한 게확 있는 거. 땡초네. 딱 좋아하는 스타일. 간식거리도 괜찮고 그냥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아요. 맛있고 푸짐하고 든든해요. 인천에 가면 냄새 하나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길 끄는 곳이 있다. 이거 한 건 주시고요. 골고루 섞어 주세요. 괜찮은 간식 하나 없던 그 시절 최고의 인기 과자로 대접받던 이 녀석들.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해서 붙여진 그 이름 산과자. 모양도 맛도 다른 각종 빵부터 바삭바삭한 과자까지. 친정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이걸 사갖고 딴 건 안 사갖고 오시고 이것만 사갖고 오셨어요. 추억이 좀 담겨있는 과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가끔 와서 과자 주세요 하다 보면 저기서 만들고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손에 들린 누런 봉투의 추억을 가진 이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이곳. 과자집의 역사만 해도 40년이 훌쩍 넘는다. 오랜 전통만큼 만드는 방법도 전통 그대로인데 네모난 땅콩 과자 만들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막과자, 일본 말로는 센베이. 과자를 만드는 방법이 전통적이다 보니 그 도구 또한 골동품이 따로 없다.
주인장의 손에서 자유자재로 다뤄주는 이 철판도 40여 년이나 과자를 구운 물건. 과자를 만드는 수십 년 노하우는 제때의 철판 뒤집기. 제때에 뒤집어야 노릇노릇한 과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사장님, 생과자계의 고수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연탄불로 뒀다고. 집게서 뿌리니까 좀 발전된 거죠. 그게 발전된 거야. 연탄불에서 가스불로 바뀌는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온 생과자. 과자 반죽부터 구워내기까지 주인장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작업이 없다. 수작업을 고수해야만 그때 그 시절의 맛이 탄생한다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는 또 한 가지 원칙은 끊임없이 과자를 맛보는 것인데 몇십 년 동안 과자를 먹어온 입맛이야말로 절대 미각. 내 과자 내가 못 먹으면 팔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즐겨 먹을 수 있어야 남도 먹는 거죠. 요즘 세상에 손만 유지가 어디 쉬운 일일까?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배운 것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바로 추억의 맛을 지켜온 비결이다. 15가지가 넘는 생과자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건 바로 요 밤빵! 빵같이 생겼다고 해서 밤빵이를. 그때 그 시절의 맛을 위해서라면 종일 서서 과자를 만들어도 좋으리. 그 고집 덕분에 사람 쓰는 일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 그저 부부의 손맛에 의해 오랜 역사와 추억이 버텨오고 있다고. 그렇게 버틴 빵은 부부의 손을 거치고 거쳐 시럽까지 요렇게럼 발라줘야 밤빵이 된단다. 나는 기계로 하는 게 싫더라고요. 기계로 하는 거하고 배합률도 틀리고 그 맛이 안 나와요. 여기 골동품 하나 더 추가요. 가스불로 밤빵을 구워낸다는 일명 가스오븐. 그야말로 골동품 총집합이 따로 없다. 가스오븐은 온도 조절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빵이 잘 구워졌는지 살피는 것이 관건. 편리함보다는 정성이 더 중요한 옛도구 사용 노하우인 셈이다. 대답하세요. 예, 두 분. 중간에 두세 번 또 열어봐서 부푸른 거 보고 또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나와요. 수동이니까 자동이 아니고. 수십 번 손이 가야만 빵 하나가 완성되니 명물이라기보다는 명품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구만요. 이러니 한 번 맛보면 그 순간부터 평생을 단골로 살지 않고는 못 먹인다 이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야? 이런 집이 없어요. 처음에 소개받고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4년 된 거예요. 4, 5년? 네, 55인데 이거 있었어요. 나 중학교 다닐 땐가 추억도 있고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왔었고. 맛을 기억해주고 찾아와주는 이들 덕분에 오늘도 과자를 굽는 부부. 건강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게 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추억의 과자만 오래오래 맛보게 해주세요. 제주의 대표 명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야? 제주도에 오시면 제주 감귤 호떡을 드셔야죠. 요즘 대세 감귤 호떡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뜨끈뜨끈하게 드시면 정말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문이 부려 일견이여 감귤 호떡을 찾아 나섰는데 여기 이 마음으로 호떡 찾아온 이들 많구만. 감귤 초콜릿, 감귤 막걸리는 다 들어봤어도 감귤 호떡은 금시초문. 누구냐 넌? 전에서 호떡 먹어봤거든요. 그거랑 틀린 거야 거기랑. 매운 거예요? 새콤달콤이래 새콤달콤. 감귤 호떡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일단 냄새부터 맡아본다. 그리고 나서야 맛을 보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호떡을 보고 코부터 들이대는 이유가 있다. 왜 그래요? 야? 말을 해요. 향이 나네.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맡아봤는데 진짜 그 진하게 나네. 제주도 하면 감귤이 유명하긴 한데 이걸 호떡으로 만들려는 거는 여태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주인장. 감귤 호떡의 비법이 공개된다. 호떡에 들어가는 감귤은 바짝 말려 빠져야 식감이 살아난다는데 제주도의 최고의 특산물이 감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국민간식이 호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떡하고 감귤하고 같이 잘 조화롭게. 호호, 대표 특산물과 대표 간식의 운명적 만남이었다. 감귤의 뒤질세라 다양한 견과류까지 등장하니 감귤의 새콤달콤함에 영양까지 가득 채웠다. 딱 빵빵하네, 빵빵이야. 몸에 좋은 견과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총 8가지 견과류를 여기 안에 넣고 있어요. 야무지게 속 채운 호떡은 철판에 굽지 않고 기름에 요렇게럼 튀겨내는데 바삭한 맛까지 더하기 위한 비법 되시겠다. 노릇노릇한 호떡을 요렇게럼 반으로 딱 쪼개자마자 향긋한 감귤 냄새 솔솔 나니 빠진다 빠져. 푹 하고
느끼한 호떡에 새콤달콤함을 겸비하니까 더 이제 입에 착 달라붙은 호떡이 됐습니다. 어디가 상상이나 했을까? 느끼할 수 있는 호떡이 감귤을 만나 새로운 국민 간식으로 등극. 제주 명물이라고 하는 말이 안성맞춤일세. 먹지 말고 한마디 해줘봐요. 어? 일단 뜨겁고요. 그 안에 그냥 전에 먹던 호떡은 좀 다른데 이거는 좀 새콤하면서 또 달더라고요. 씹히는 게 좀 있어요. 감귤 간식 개발은 호떡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4 제주의 여름 여행을 빛내줄 감귤 빙수의 탄생. 시원한 얼음에 더위 날리고 새콤한 감귤 맛에 입맛 되찾고 너참 발상이 에디슨급이요. 야? 감귤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음식 중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원한 걸 제공하려고 이제 빙수로 간 거죠. 네, 감귤 눈꽃 빙수입니다. 감귤을 맛보지 않고 제주를 즐겼다 말하지 말라. 여름에는 역시 빙수가 제격. 한번 드셔보세요. 곱게 간 얼음 사이사이에 주인장의 특제 감귤 소스가 들어가 맛을 더하는데 아빠 나도 우르는 물론이요. 아이들의 입맛까지 만족하게 하니 100점이래. 야, 맛 좋냐? 응? 쫀득쫀득한 게 뭐야? 감귤하고 시리얼은 아삭거리고요. 이 눈꽃, 이 빙수 얼음은 부드러워요. 입에서 살살 녹고 감귤향도 아주 진하고 호떡이랑 찰떡궁합입니다. 호떡궁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맛있는 호떡집. 이게 저희 목표예요. 호떡은 나의 인생. 호떡 인생을 즐겨볼 거예요. 집사람이랑 저랑. 이번엔 동해가 있는 울산으로 출동. 이곳에 울산하면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간식이 있다는데 거기엔 그저 평범하기만 한 카페. 그런데 한쪽에서 고소한 냄새 펄펄 풍기는 것이 있었으니 이거 뭐다요 혹시? 고래빵이에요. 네, 모자 쓴 고래빵. 네. 울산 명물 간식의 정체는 바로 고래빵. 고래를 똑 닮아 앙증맞은 이 녀석들. 이곳에서는 여러 카페나 있을 법한 빵들을 물리치고 고래빵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팥고래빵이 있고요. 고구마 고래빵 있고 카스타드 고래빵 있고 치즈 고래빵 있고 초코 고래빵 있고 총 5가지. 우와. 이런 거구나. 맛을 한층 더 내기 위해 속재료에 따라 반죽도 같은 맛으로 만들어낸단다. 치즈가 들어있고 초코 들어있는 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 고래 모양이라서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걸 맨날 붕어빵만 보다가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 붕어빵과의 비교를 거부한다. 부드러운 빵에 다양한 맛까지 함께해요. 입에서 당기고 손이 절로 가니 울산 대표 간식으로 딱 아이가. 네, 되게 저는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그냥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먹기도 괜찮은 것 같고 맛있어요. 고래빵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리요. 입맛은 물론 버는 재미까지 더하기 위해 만드는 모습도 모두 공개. 그런데 이 빵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궁금하구만요. 내가 고래가 유명하죠. 울산하면 네, 저처럼 그 울산 고래를 모양을 한 고래빵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저 울산을 대표하는 간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탄생한 고래빵. 처음엔 알아주는 이가 없어 고생도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카페에서 찾는 이들도 많지만은 입에 입을 타고 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까지 들어오고 있단다. 아따 유명인사 다 됐네. 보통 저희 세대가 말먹는데 어린이들이나 그 어른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울산을 오시고 나면 하나씩 꼭 손에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광 기념품이 되는 게 저희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응답하라. 군산의 90년대요. 군산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는 간식이요. 잡탕이 군산에서 유명하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간식을 찾아왔는데 뚝배기부터 등장하는 이곳. 수북하게 올린 깻잎을 비비고 나니 라면이 나오고 어묵도 나오고 이 정체를 모르겠구만. 게다가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나이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군산의 간식 잡탕. 이분은 이거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니겠어요. 야? 매일 먹었죠 아저씨? 여기를 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옛날 추억도 있고요. 이 맛이 다른 지역에 가면 먹을 수 없는 맛이라 계속 오게 됩니다. 30, 40대, 70, 80 세대들 많이 좀 향수적인 그런 음식이에요, 저희한테는. 제가 우리 딸을 데리고 와서 제가 억지로 와서라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음식이죠. 추억의 음식이라 불리는 잡탕으로 말하자면 떡, 어묵, 수제비, 만두, 라면, 깻잎까지 총 집합된 떡볶이. 제가 시집을 오니까 어머니가 분식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라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에다 이것저것을 다 넣고 한 결과 지금의 자탕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메뉴의 대동단결. 덕분에 하나의 떡볶이만으로도 갖가지 맛을 즐길 수 있으니 인거양득이나 다름없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자탕의 맛을 결정짓는 포인트, 주인장만의 비법 가루.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표고가루를 넣어요. 표고버섯을 직접 햇빛에 말려 만든 가루와 속달된 휘젓기 동작. 여기에 재료를 넣는 순서에 따른 불의 강약 조절까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물, 불, 동작. 쿵짝짝짝 3박자가 맞아야 떡은 쫄깃하게 만드는 부드럽게 라면은 꼬들꼬들하게 되는 경지에 이른다. 그리고 이어지는 맛의 비법. 한번 뜨끈한 맛은 끝까지 뜨거워야 하는 법. 그래서 자탕은 뚝배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이러니 이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이들로 본식집은 늘 만원 차례. 드세요. 먹겠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자탕 떡볶이를 모두가 임모와 명물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다. 누군가의 학창시절 추억이 담겼고 주머니 가볍던 그때 그 시절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던 고마움이 담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의 많은 순간을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닐까. 보기만 해도 배가 든든해지는 잡탕. 옛날 학창시절 생각해서 여기 와서 좀 잡탕을 먹으면은 옛날 생각도 나서 스트레스가 좀 확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배고픈 청춘들을 위해 떡볶이 국물에 밥을 비벼 먹도록 해주는 잡탕집의 센스. 이렇게 국물까지 싹 비우고 나면 공부하며 받은 스트레스도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눈 녹듯 녹아내린다. 아, 여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꼭 집에 고향에 오면 엄마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고향의 맛이랄까요? 기존에 있는 단골 손님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집을 그 먼 데에서도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고 싶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 특별한 맛에 잊을 수 없는 추억에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동네 명물 간식.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